오늘은 제가 많은 의사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미용 시술에 대해서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효과가 좋다, 이걸 받으면은 예뻐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다른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어떤 시술을 받으면 좋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했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수 설문지가 있는데요, 이 설문지를 내용을 의사들 익명 게시판에 올렸더니 대부분 댓글이 이렇게 올리면 누가 하냐, 아무도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시술하지 말라고 그렇게 겁주려고 만든 설문지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시술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시술을 받으시면은 안 될 사람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제 입장에서 시술을 받으면은 안 되는 뭐 진상이라든지 좀 이상한 사람 이런 거를 걸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제가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의료 병력은 당연히 병원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바이러스성 질환, 그 다음에 B형 간염, C형 간염, HIV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꼭 여기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저희 간호사들도 이렇게 시술 준비를 하다가 바늘이나 캐뉼라에 찔려서 저희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분들은 꼭 여기를 체크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조심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찔렸다면은 즉시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수유, 그 다음에 생리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주사 시술은 생리 중에 받으시면은 피가 너무 잘 납니다. 출혈성 경향이 있고 멍이 더 잘 들게 되거든요. 멍이 잘 들면은 시술 후에도 많이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바늘로 찌를 때마다 피가 나면은 시술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만큼 힘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다섯 번째 중요한 거, 심리적인 상태 혹은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이나 혹시 그런 상태가 있는지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상황에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최근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정신과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중년 여성분들,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면역 반응도 좀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미용 시술을 받았을 때, 특히 필러 시술을 받았을 때 염증 반응 같은 게 생길 확률이 다른 성별이나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 히스토리 이런 거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피부 상태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용 병력 이전에 어떤 시술을 받으셨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미용 시술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뭘 받았는지, 무슨 필러를 맞았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한 6, 7군데의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다면은 그 병원 중에 한 군데는 문을 닫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필러를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받으셨다면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리프팅 이런 것들도 얼굴 안에 어떤 조직 유착이나 조직의 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시술받은 울사라 써마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 시술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충동적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신중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오신 건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아니면은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거나, 이번 시술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이거는 뭐 당연히 다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주변의 권유라든지 충동적인 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주요
행사를 앞두고 다급해서 오시거나 행사 후 사람들의 지적질에 못 이겨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읽고서 내가 충동적으로 결정을 한 거구나 라고 깨닫는 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전 시술의 결과에 만족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족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뭔가 생겼구나, 그래서 저분은 만족을 못했구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도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전 시술에서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감정적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 막 운다거나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이런 감정 상태가 좀 심한 경우를 우리가 이모셔널한 반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감정적 반응이 좀 과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본인의 지금 심리 상태가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거나 만성 스트레스가 있거나 우울한 분들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거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미용 시술을 하고 멍이 들었다거나 붓는다거나 뭔가 약간의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취약함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진과 시술 관련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보통 오자마자 다른 병원에 대한 이 비난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시술 관련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저희가 그걸 들어보고 이분은 좀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은 수긍을 하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저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 병원을 비난을 했을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의 효과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자꾸 환자들이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를 하고 여기는 별로 안 했냐라든지, 나는 이거 이상의 효과를 원했다거나 뭔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미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딱 적어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문서로 작성을 하면은 본인도 나중에 기억하기 쉽고 병원도 이분의 치료 목표를 정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시술 후 어떤 정도의 변화를 기대하시는지요? 네, 큰 변화를 기대한다 또는 부분적인 개선에도 만족을 한다. 효과가 미약해도 미용 시술의 한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효과가 미약하거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분이 시술에 대해 갖는 기대치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시술별로 이거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작용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작용 관련해서 매우 불안하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런 처치를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병원이 있나요? 없죠. 하지만 그런 거를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술 후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보통의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병원이 원망스럽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죽고 싶다,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좀 어떤 정규 분포 곡선의 가장 양끝단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시술을 권할 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9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내 얼굴의 변화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관찰하며 엄격한 편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시술 후에 와서 여기가 크게 변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진상으로 비교를 해봐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시술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게 이렇게 변한 게 나만 알 수 있는데 나 너무 이게 싫어, 이런 분들은 시술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복되는 내용인데, 얼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분들은 이런 시술을 받고 나서 스컬트라 엘란세, 아테콜 필러, 보톡스 이런 걸 받고 나서 분명히 얼굴이 변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견디시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역시 시술을 받으시면 안 되고, 부작용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효과보다는 안전성이 가장 우선이다. 그렇다면 그것에 맞춰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술 계획을 잡겠죠. 그 다음에 특히 이거는 필러나 스컬트라 관련된 내용인데, 나는 만약에 얼굴에 뭔가 덩어리 같은 게 생기면은 못 견딜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생기면은 못 견딜 것 같다라는 그런 거를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만약에 뭐가 만져지면은 미리 시술 동의서에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 이것 때문에 돌아보겠다, 하루 종일 만지고 이게 신경이 쓰인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미리 아시고
가지고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원하지 않는 외모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겼을 경우 나는 사회활동을 못할 것 같다. 물론 뭐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거나 뭐 코수술 실패하고서 이렇게 코가 비틀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시술 후 부종이 오래 몇 달 이상 간다거나 얼굴이 약간 웃을 때 보톡스 맞고서 어색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변화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못할 것 같다. 아예 그런 작은 변화에도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도 이런 시술을 하실 때 한 번씩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보면은 시술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차가 너무 들쭉날쭉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그 시술을 오래 하지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데 약간 개인차가 있다.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되게 좋은 데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시술 전에는 이랬는데 시술 후에는 그렇지 않다. 뭐가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각도에서 찍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얼굴이 달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12번 시술 후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료진과 차분하게 추가적인 상담 및 치료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분한테는 상담을 하고 시술 후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의사도 스트레스 받고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물론 환자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시술 후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감정적 반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 부작용이 의료 과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누가 보더라도 시술을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시술이 잘 됐는데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지연형 염증 반응이나 어떤 오래가는 부종 이런 것들이 개인 체질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병원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마냥 그런 시선과 표현과 이런 걸로 의료진을 대하시면은 사실 추후 치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물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처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몇 년까지도 그걸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마치 그거를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태도나 내용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병원 측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의사의 판단하에 제공이 중지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십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불편한 얘기인데요. 이런 불편한 얘기는 한 번쯤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처치와 관련해서 병원 측에서 안내하는 것대로 협조를 하시지 않고 계속 거부를 하면서 계속 해결을 해달라. 뭘 하자고 하면은 난 그거는 무섭다, 싫다. 난 그거는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해야겠다. 나 딴 병원 가서 알아보고 오겠다. 그러면은 신뢰를 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시술 후에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필러나 뭐 스컬트라, 뭐 아테코, 렐란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아주 드물게 결절 치료라든지 지연형 염증 반응, 유가종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를 국소 부위에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동의서에 적긴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나 그거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냐.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로 이슈가 부각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시술을 받으시는 겁니까? 자, 이렇게 저희가 묻겠습니다. 이거를 미리 동의를 하신 분들만이 이 시술을 받아야 됩니다. 시술 후에 결절이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고 특이한 부종이 오래간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만 그런 드문 경우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나는 이런 거를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다고 반드시 거기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서 같이 재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쓰면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고, 적정량을 쓰면은 피부 위축이라든지 변색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연형 과민 반응이나 유가족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필요하면은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이거 얼굴 예뻐지려고 여기 맞았는데 내가 그런 약까지 먹어야 되냐?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시술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시술 디자인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여기에 결절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십몇 년 동안 하면서 그냥 허투루 이런 동의서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경험에 쌓여서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술 전에 디자인을 그려서 이런 부위들이 시술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권해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거를 먼저 적거든요. 제가 처음에 상담실에 들어오면 어떤 거가 불편하신가요? 어떤 거를 개선했으면 좋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위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시술 직전에 다시 얼굴에다 그리거든요. 거울을 보여주고 얼굴에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고서 이런 부위들을 하겠다 확인을 하고서 시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저희 CCTV 다 찍거든요. CCTV 찍어서 디자인하고 보여드리는 거를 다 보여드리면은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정신이 없어서 그때 몰랐다 그렇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술 후에 내가 원하는 부위가 시술 부위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원하지도 않았는데 시술했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붓기가 오래 간다거나 뭐 결절이 생겼다거나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 텐데, 그렇게 결절이라든지 이물 제거, 뭐 유착 치료 해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처치를 주로 하는 걸로 광고를 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거기 갈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그쪽에 가시면은 스컬트라, 엘란세, 뭐 아테콜 이 시술 관련해서 생긴 본인이 겪고 있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시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현상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하는 주로 시술들을 막 나열을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은 얼마고 막 겁을 주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물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본인은 본인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일 텐데, 그 다급한 마음에 찾아간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막 현혹시키거나 겁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과한 시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스컬트라, 뭐 콜라겐 유도제 관련에 대한 거는 어쨌든 시술하는 의사가 가장 잘 알거든요. 제가 시술을 했으면 저보다 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필요하면은 의뢰를 다른 병원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다른 병원에 어떤 그걸 가져와서 저한테 계속 클레임을 하시는 것이 반복이 되면은 더 이상의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리 사전에 고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분한테는 돌려서 말씀을 드려요. 시술을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시술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진 얘기 잘 못하고 자꾸 너무 친절한 이미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셔서 좀 저한테 좀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은 가급적 시술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용 시술이다 보니까 어떤 의료보험에서 정한 수가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술을 별로 권하지 않는데 시술이 매우 어렵거나 좀 시술 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분이 시술을 고집할 경우 비용이 할증되거나 혹은 그냥 동의서 외에도 비디오 촬영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저희가 좀 더 방어적인 의무 기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겪어가면서까지 시술을 하실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내용은 대한민국의 어떤 병원도 본인의 손님이 떨어질까봐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많은 병원들이 생겼다고 없어지고 요즘에 시술비가 싸져서 얼마나 많은 시술들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다 이렇게 막 그 상술 이런 것만 난무하고 병원의 책임감이라든지 신중함 이런 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됐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고 좋은 인연들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혹시 나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주 극히 일부에 조심해야 되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